안녕하세요.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야간반 되신 분들은 시간 재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계실 건데, 그래도 기출 문제라 약간은 쉬울 거예요. 기출 문제라 약간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들의 평균 점수가 73점이에요. 그럼 상당히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 맞으신 분은 없어요. 뭐 공시 선생님 강의할 때 잠깐 들어보니까 너무 다 맞아가지고 다 맞은 분밖에 있어가지고 엄청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문제를 좀 어렵게 낼까,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변형해서 낼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원래 기출문제 낸다 했으니 기출문제 내줘야 돼요. 변형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 낸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출문제인데 중개사 기출문제라고 단정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중개사도 있고 다른 시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문제 뒤에다가 이거 다 문제에다가 몇 회라고 다 해놓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공무원은 공무원 다 써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출문제를 낸 거예요. 저는 중개사 기출문제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중개사 기출문제가 아닌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기출문제집을 다 푼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전체를 알으셔야 돼요. 전체 알으셔야 되니까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단원별 모평에서 이번에는 1회차예요. 1회 단원별 평가인데 1회에서는 평균이 73.78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 2회차도 똑같아야 돼요. 이 평균이 계속 똑같아야 돼요. 평균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갈수록 이제 요 평균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1회가 73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2회차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요. 이제 3회차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4회차, 5회차 가면은 이렇게 더 떨어져. 그러다 보면 한 4회나 5회 정도 풀면 이제 풀기 싫어져. 그리고 양도소득세 쭉 갈 때 되면 이제 아예 문제도 안 풀고 나 혼자 영상만 들을게요 그래. 문제도 안 풀고. 어떤 분은 나 문제 풀었으니까 그냥 집에 갈래요 또 그래.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점수 안 나오면 해설 들을 필요 없이 그냥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 풀고 나서 내가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이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이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할 게 어떤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지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갈 건데, 이제 1번 문제는 중개사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1번 문제는 2022년 감정평가사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게 세법 문제 아니에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게 지금 뭔 문제지? 이제 난감하실 거예요. 이제 과세권자를 물어볼 때 시군 구세네요. 그러면 시군 구세다. 시군 구세 이거 뭐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과세 대상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도 나올 수 있고 비례세율도 나와요. 또 이건 또 뭐지? 그다음에 보통징수. 보통징수 이건 알겠네. 이제 보통징수 방식이니까 다음 시군 구세고 특별자치시 자치도세니까 이거 국세 차지란 야인가 지방세 차지란 야인가? 지방세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국세를 먼저 골라서 아웃시켜야 돼. 자,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서 보통징수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보통징수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게 보통징수고, 내가 알아서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게 보내는 것을 신고납부. 그럼 이제
보통 징수의 반대가 신고 납부니까 이제 이 세금들 중에서 신고 납부를 또 X를 그어야 돼. 그럼 신고 납부는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다 긋고 나니까 답이 3번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 재산세가 시군구세였지. 이제 이게 나타나네. 그런데 갑자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뭐냐 이거예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가 이거 어디서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럼 특별자치도는 어딘가요? 제주도.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그러면 세종시는 세종시 안에서 모든 지방세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하나, 제주도 안에서 모든 지방세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속에는 모든 지방세가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들 중에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특광 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럼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말은 쓸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모든 세금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안에가 다 들어가니까 이 뒤에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또 들어가. 그러면 등록면허세 뒤에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모든 지방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방세는 특별자치시세도 되고 특별자치도세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에요. 이제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둘 다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찾아. 자, 이 세금들 중에 초과 누진세율도 나올 수 있고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 세금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세는 초과 누진세율로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취득세는 초과 누진세 나올 수 없어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초과 누진세를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그럼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를 나올 수 있죠.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럼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도 될 수 있고 비례세율도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세율 나올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 나올 수 있던 거 없던가요?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법인들이 소유한 주택은 비례세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약자로 쓸게요. 종부세라고. 종합부동산세도 초과 누진세율도 나올 수 있고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원칙인데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미등기 시 비례세율,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비례세율,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비례세율.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초과 누진세율 될 수 있고 비례세율. 그럼 이 세 가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도 될 수 있고 비례세율도 될 수 있고 이 과세, 대상,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혹시 문제에서 다음 세금 중에 과세 대상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 또는 비례세율로 구성된 세목을 모두 골라라. 그럼 고를 때 뭘 골라야 하냐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개를 고르셔야 돼요.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난이도 극상이 돼버려. 그래서 이 문제 맞췄다고 해서 이거 하나 맞췄다, 이 문제 맞췄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설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로 변형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다 하면 감정평가사 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로 세율을 가지고 바꿔서 내버려요. 세율을 가지고. 그럼 꼼짝 못하고 틀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 방식인데 이 중에서요. 원칙이 보통징수인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보통징수라고 쓰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라고 쓰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란 이름을 쓰고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라고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보통징수 이 말이고 지방세를 골라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다음 세목 중에 정부 부과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택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한 세금을 골라라. 그럼 그때는 답을 뭘로 골라야 되고? 종합부동산세. 그게 19회 때 시험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몽땅 써놓고 위에다가 원칙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답으로 골랐던 거예요. 이 문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 문제 내면 우리 세법 문제에서 저게 나오면은 난이도가 하예요. 그런데 1차 학개론에서 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난이도 최상이에요. 학개론에서 못 풀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학개론 문제에다 넣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감정평가사 준비한 학생들 세법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 못 풀어요. 우리는 풀 수 있었죠. 근데 이게 뭔 말인지를 아예 알아먹을 수 없는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왔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시험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도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두 번째 거 있죠. 요 지문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 만들어버리면 난이도가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1번 문제는 지금 정답률은 77.8%가 나왔어요. 그럼 아직 이 문제를 지금 틀리신 분이 좀 있어요. 틀리신 분은 어디다 해서 틀렸는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많이 틀리신 분들은 4번에다 답을 하셨어요. 여기다 답을 하셨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보통징수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쓰지 않고 부가징수 또는 정부 부과 방식이에요. 정부 부과 요 둘 중에 하나를 써. 정부 부과란 이름을 쓰고 보통징수 방식이다 이 말은 거 지방세에서만 보통징수란 이름을 쓰고 국세에서는 보통징수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징수를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국세를 골라라 이게 아니라 지방세를 골라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세 국세를 고르신 분은 이 용어 자체를 지금 구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디로 왜 이렇게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2번은 특별 시세 세목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딱 뜨면 2번은 정답률이 28% 나왔어요. 26회 우리 기출문제네. 우리 중개사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모르는 걸 가지고 굳이 모르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아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어디 가서 손을 내밀고 나 따라가면 어때요? 그러면 따라가라겠는가? 따라가지 말아겠는가? 근데 따라갔잖아요. 지금 따라갔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손 내밀어도 절대 모르는 사람 손은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 배울 때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나 지방교육세 과세권자 누구라고 배운 적 있는 거 없는 거? 없잖아요. 없는데 왜 거기다 답을 찍냐 이거예요. 취득세는 트,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특이 아닌 걸 찾아라. 특 없네? 그럼 답은 보이네. 세상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 가면 엄청 어려워해서 못 풀어요. 왜? 다른 걸 생각하려니까. 주민세나 지방소비세나 지방교육세 요걸 막 생각하려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건 절대 손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거기에서 여기에서 틀려나가니까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 안 배웠던 것은 절대 이런 걸 가지고 과세권자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우리 시험에 내는 건 딱 세 가지. 취득세는 트,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해놓고 보니까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네. 1번은 시, 군, 구를 물어봤고 2번에서는 특광, 도를 물어봤고. 그래서 중개사 시험 문제나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나 이거 내는 사람이 옛날에요. 우리 26회 때 중개사 시험 문제 낸 사람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출제했을 수도 있어요. 약간만 변형해서요. 안 배웠던 건 제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설서에 있어도 그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배웠던 딱 3개만. 다시.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끝. 그럼 1번, 2번 그냥 풀 수 있잖아요. 근데 2번이 정답률이 28%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진짜 쉬운 문제 이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문제 푸는 요령을 모르면 저걸 어떻게 풀지 하고 애매하실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죠. 3번은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건 정답률이 89%가 나왔어요. 그럼 89%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정답을 못 찾는 분이 어디에다 답을 찍으셨냐면 2번과 4번에다 답을 찍으셨어요. 그럼 이제 2번과 4번에 하신 분들을 위해서 2번, 4번이 왜 답이 안 되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자, 2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총 14개가 있어. 취득세 과세 대상물 14개인데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 총 14개인데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14개 한번 짚어보죠.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모,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골프회원권, 나머지 각종 회원권. 끝. 됐죠? 그럼 그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서 부동산.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칭해요? 그러던가요? 토지 및 건축물. 됐죠? 토지하고 건축물을 요 2개를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이건 한번 이미 31회 때 시험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요. 언제나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 약간 응용을 하든지 한 단계를 더 들어가.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것은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토지라는 것은,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만 그런가요? 등록 안 된 것도 그런가요? 안 된 것도. 그러면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등록 안 된 땅도 포함한다. 그래서 등록 안 된 것도 포함이니까 어떤 토지를 포함한다 그랬는가? 앞에 사실상 토지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해서 이걸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록 대상에 등록되는 토지만을 말합니다. 그럼 그 주문 틀린 거예요. 등록되는 것만이 아니라 등록되는 땅도 있고 어떤 땅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사실상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토지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2번 하신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지방세인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해.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안 쓰는가요? 안 써.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쓰지 않고 재산세에서는 그 부동산을 3개로 나눠. 무엇 3가지로 나누는가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나눠. 그런데 올해 다른 시험에서 뭘 냈냐면, 그럼 재산세에서 재산세에서 토지는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는가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걸 올해 다른 시험에서 출제했어.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고 쓰고 취득세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쓰는데 그 부동산을 다 묶어서 토지 및 건축물을 싸잡아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쓰는가요? 부동산이 아니든가요?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만을 말하는가? 토지와 주택. 그런데 그때 토지는 재산세 토지와 종부세 토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우리 작년 35의 기출문제예요. 종합부동산세 토지와 재산세 토지는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요. 그럼 재산세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돼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는 두 개.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든가 안 쓰든가? 안 써요.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이라고 쓰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써. 무엇과 뭐를 쓴다? 토지, 건물 두 개라고 써. 토지하고 건물하고 써.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뭘 냈냐면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 토지 건물은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단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이 부동산의 개념을 가지고 취득세와 재산세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돌아가면서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딱 나오는 순간 취득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싹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요. 취득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묶어서 부동산,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데 여기서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를 말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토지, 주택인데 이때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까지만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쓰지 않고 건물, 토지,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란 말을 안 썼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은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뭘로 봐서? 건물로 봐서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럼 부동산 개념 다 잡아드렸어요. 지금 이번에는 답을 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번에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 다음 이제 4번. 4번에 하신 분은 이 지문을 납세자라는 이름과 납세 의무자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납세자라고 쓸 때가 있고 납세 의무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납세자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부에게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납세자는 자기 세금을 갖다 내든 남의 세금을 갖다 내든 세금을 정부에게 내는 사람을 통칭해서 납세자라고 그래. 그럼 납세자란 이름이 나오면 뒤에서 누구는 빠지고요 이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자, 납세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찾는 게 이것만 찾으시면 돼. 납세자 속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납세자가 되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거예요. 특별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도 납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를 말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그래.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내가 내 세금만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 자기 것만. 그러면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 그러면 특별 징수 의무자 우리는 누구라고 칭해놓고 알고 있는 거야? 은행. 자, 은행은 자기가 자기 걸 받아서 내가 내 것을 정부에게 내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하신 분은 납세자라는 개념과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 용어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를 포함하는 사람이고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가지고 내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31회 때 이미 납세자를 시험에 냈네.
그럼 이제 36회 시험에서는 이제 납세자를 안 내는 거예요. 이제 나오면 납세 의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를 철저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은, 요 사람은 나만을 말하는가, 내 것, 남의 것 모두를 말하는가? 내 것만. 내 것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시험 볼게요. 보통 징수란 그러면 정부,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고, 세무 공무원. 그런데 편의상 이 말이 나왔어. 자, 편의상 그러면 징수하기 편한 사람에게 세금 받아서 정부에게 내게 하니까 보통 징수라고 쓰지 않고 특별 징수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에요. 1번은 진짜 쉬운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세무 공무원. 세무 공무원이라는 정부 공무원 중에서 무슨 일하는 사람인가? 세금 일, 세금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세무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세금 일하는 공무원을 세무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다. 그러면 징수라는 단어를 생각해. 징수. 징수는 부담을 징수하는가요? 걷어가는 걸 징수하는가? 걷어가는 걸. 손으로 쥐어서 가져가는 거. 이게 징수. 그럼 걷어가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의 이름을 지방세. 그럼 지방세 나왔네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을 지방세. 만약에 내가 세금을 안 내면 정부가 내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내 재산을 보관하다가 강제로 매각할 때까지,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정부가 자기들이 쓴 돈의 이름을 체납처분비. 그럼 체납처분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받으려고 쓴 돈이기 때문에 이 체납처분비도 정부가 챙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수금은 가져가는 거죠. 징수금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져갈 때 순서를 정해야 돼. 이제 징수금까지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요 두 개 중에 누가 1순위로 가져가고 누가 2순위로 가져가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순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중에 1순위는 누구다? 자, 요게 1순위. 1순위로 가져가.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가져가고 지방세를 2순위. 만약에 이 세금 속에, 지방세 속에 가산세라는 세금이 들어있으면 지방세가 우선이다, 가산세 우선이다? 지방세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1번, 지방세 2번, 가산세 3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5번 지문에서는 이 순서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지문 정리를 하면서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꼭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문제 4번 이제 용어정리, 또 용어정리네요. 용어정리 문제인데 이거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우리 시험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하고 이제 어떻게 달리 나왔나요? 용어를 출제를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봐요. 똑같네요. 납세자라. 납세자 그랬으니까 내 것만 그런가? 내 것 남의 것 모두 그런가? 모두. 그러면 이 속에서 누구누구는 빠져라 이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틀렸네요. 제외란 말을 쓰시면 안 되고 모두 다 포함. 납세자 속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그래. 그러면 1번에 4번에 1번에 답을 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하셨어. 그럼 3번을 풀어가지고 3번을 맞추신 분이 4번을 틀렸다. 그러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3번 지문하고 4번 문제에서 납세자 개념을 두 개를 해석을 못했으면 납세자 개념 아직 못 잡은 거예요. 그럼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 개념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납세자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사람도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여기가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면 제외. 누가 또 포함이라고 그래요? 그만. 납세 의무자에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는 제외. 납세자에서는 모두 포함.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비교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또 틀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세율 중에 표준이란 말이 나왔네. 표준. 표준이란 이야기는 딱 고정이 돼 있는가, 변할 수 있는가요? 변할 수 있는 거. 자, 변한다. 그러면 가감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가감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우리 시험은 이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물어볼 때 지방세, 세금의 종류를 가지고 물어봐. 우리 시험은.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등록면허세는 50%. 재산세는 50%. 지역자원시설세는 봐요. 여기서 딱 멍 때려버려요. 지역자원시설세는 50%.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50%다 50% 하면 돼 그냥. 문제 나오면 지방소득세든 지역자원시설세든 무조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금들은 전부 다 몇 프로? 50%.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끝. 자, 그럼 됐죠. 이제 3번. 가산세란 그러면 가산세라는 것은 벌과금을 가산세라고 해요. 벌. 자, 어떨 때 벌을 세우는가요? 할 일을 안 하며. 내가 꼭 할 걸 안 하면 벌을 세요. 그럼 꼭 해야 되는 것은 의무. 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세라는 걸 물려. 그러면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올 때 다른 지문을 한 가지도 안 봐도 돼. 가산세 중에 의무라는 요 두 글자만 있으면 무조건 이 지문은 맞았어. 가산세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의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가산세가 맞는 거예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게 하려고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또 나왔네. 중개사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뭘 묶어서 그랬는가? 지방세와 체납처, 공과금이 아니에요. 체납처분비를 묶어서 체납처분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대 납세 의무를 하나 하는데 연대라는 지문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무슨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는 걸? 동일한. 자, 이 지문 중에 가름하여 그랬네요. 자, 가름이란 용어는 대신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세금을 못 내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책임을 지면 대신이니까 앞에는 뭐라고 써야 되는가? 제2차. 그러면 연대가 아니라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 그래서 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2차, 동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대. 자, 그럼 다 찾았네. 그래서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4번은 정답률이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67% 나왔어요. 이제 5번 지문가 뭐죠? 5번은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럼 취득 단계니까 하나 써보죠. 재산세는 보유 단계,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그다음에 이거 조심하세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온다?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나오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그러면 인지세는 어느 단계와 어느 단계?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취득 단계 그랬으니까 취득 단계요. 여기 취득 단계, 취득 단계, 취득 단계 찾았네요. 그러면 니은, 니을, 미음. 니은, 니을, 미음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5번 문제는 지금 94% 맞추셨는데 자,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문제를 이제 살짝 바꿔볼게요. 자, 6번 문제로 살짝 바꿨어.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골라라 그랬어요. 앞에 5번 문제는 무슨 단계에 그랬는가? 취득 단계. 그다음 6번 문제는 보유 단계. 그런데 보유 단계는 밑에 보기를 안 주고 개수 문제로 됐어. 자, 그럼 정답률 얼마나 떨어진가 봐요. 5번 문제는 정답률이 94%가 맞췄어. 근데 6번 문제는 72% 떨어졌어. 20%가 틀렸어.
왜? 그 이유가 바로 요 개수를 내버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이제 지방의 소득세.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온다? 보유와 양도. 여기를 못 찾아서 못 푸는 거예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세는 무슨 단계? 보유 단계. 보유 단계네요. 자,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요. 요. 전부네. 근데 분명히 문제 푸시는 분들 중에 한 개는 아니겠지 그러고 풀었을 거예요. 개수를 물어보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절대로 본인 생각에 출제는 이렇게는 안 됐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맞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어. 풀어보고 봤더니 기출문제 양도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에 이제 그 문제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7번 문제는 요 문제는 30회 부동산 학개론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나왔던 학개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중개사 1차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보유 단계 기억은 국세네. 자, 그러면 기억이 이 안에서 국세를 다 찾으면 돼. 종합부동산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재산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면 탈락.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답이야. 그럼 7번은 정답률이 100% 맞았어. 이거는 학개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몇 번 풀어봐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착각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니은번 여기를 착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보유 단계에서 지방세를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틀렸네. 여기까지 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됐어. 그런데 혹시 여기다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라고 내놓으면 이것도 니은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지방소득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 단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 같았으면 여기다 지방소득세라고 써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출제 인용이라면 저는 지방소득세라고 썼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처분 단계네요. 처분 단계. 국세에서 처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저는 여기다 양도소득세라고 쓰지 않고 아마 종합소득세라고 써놨을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처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어요. 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더라면 거기는 양도소득세 대신에 종합소득세를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정답률이 100%가 안 나와요. 많은 분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는 학개론이니까 그렇게 냈지 세법이라면 이렇게 안 내요. 세법이라면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게 요거 주의하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세이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세이면서 무슨 단계에서 나온다? 취득 단계. 취득 단계라고 주의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여기서 취득 단계에서 납부한 이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상속세는 취득 가격에 포함이다 제외다? 자, 이제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그럼 이 상속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가격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속세는 사망자가 내야 될 세금이에요. 원래는 죽은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죽어버렸으니까 못 내니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는 취득 가격에 들어가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는 필요경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세법 문제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8번으로 가보죠. 문제 8번은 정답률이 94%가 나왔는데 여기서 틀리신 분은 5번에 대해서 틀리신 분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럼 5번 지문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다.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 성립이라는 말은 준비라는 이야기예요. 준비.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시기. 자, 여기서 시기는 첫날. 언제부터 세금 계산 준비할 것인가? 자, 자동차 핸들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동차 차를 내가 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차 어디를 만지는가요? 핸들을 만지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만지려고 하는가? 손을 만지려고 하죠. 뭐 할 때부터 손 만지기 시작하나? 너 오늘부터 나하고 며칠이다 그러면 손 만지기 시작하는가? 그렇죠. 그럼 자동차도 1일이니까 손을 만지는 거예요. 핸들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야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며칠 하자. 1일 하자. 절대 10일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무조건 1일이요. 왜? 핸들을 만져야 되니까. 핸들을 손으로 주물주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1일 하자 이러면 돼.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5번에도 답을 해보면 안 돼요. 자동차는 무조건 며칠? 1일. 자, 이제 하나씩 찾아보죠. 주민세는 개인분이나 우리 개인에게 물리는 주민세나 사업소에 물리는 주민세의 기준은 매년 7월 1일. 그럼 답이 1번이네. 주민세만 7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6월 1일 다 6월 1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6월 1일. 다 똑같아요. 작년 시험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맞았네요. 몇 월 며칠로 동일한가요? 6월 1일로. 그 시험 문제가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예요. 학개론에서 그걸 1차에서 내버린 거예요. 1차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합니다. 이게 학개론 기출문제예요. 두 번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니까 아무 말 없으면 1개월 기준이다, 1년 기준이다. 1년. 자, 1년 기준이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 말은 1년이 끝났을 때. 그러면 1년이 끝났을 때는 매년 12월 31일입니다. 3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3번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혼자 가고 싶어서 가는가요? 따라다니는가요? 따라다니죠.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세는 누구를 따라갔는가?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를 따라갔으니까 지방교육세는 누구하고 똑같이 성립하고?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날 성립합니다. 자, 이제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 중간이란 1년의 중간은 몇 개월? 6개월. 자, 6개월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하면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고? 끝나면. 그렇죠. 그래서 6개월이 끝났으니까 매년 6월 30일. 자, 이 말은 이렇게 써도 돼.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났을 때라고 해도 되고 6월 30일 이렇게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이게 29회 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때는 먼저 29회 우리 시험은 10월 달에 시험을 봤어. 그런데 6월 달에 서울시 공무원 학생들 시험 문제에서 이 지문이 90%가 똑같이 나왔어.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을 그의 중개사 시험에서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90% 동일하게 정답 똑같이 만들어서 출제해버렸어. 그래서 요 정도가 그때 29회 때는 엄청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니까. 그때는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한 3배는 더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렵다는 말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그래서 8번은 지금 정답률은 94%가 나서 봐요. 누구든지 풀 수 있잖아요. 자, 9번으로 가봐요. 납세음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는 13회 때 나왔던 거예요. 13회면 몇 년 전인가요? 23년 전이네. 와, 23년 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똑같네. 취득세는 그 물건을 취득하는 때. 1번 바로 틀렸네. 너무 쉽게 문제를 내줬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여기서 주의할 거,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끝에 뭐 할 때? 그렇죠. 여기를 시험 문제 여기를 확정하는 때로 바꿔치기 놔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그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반드시 성립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방의 소비세는 우리 소비, 물건을 소비할 때, 우리 물건을 소비할 때는 무슨 세를 내야 되는가?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뭐 되면?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도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지방소비세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산세.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말 없이 가산세는 세금 속에 들어있는가, 세금하고 따로 돼 있는가요? 가산세는 세금 속으로 들어가는가, 세금하고 따로 표시하는가? 속에. 가산세 그러면 제가 가산세면 가산세는 제 목을 타고 목 속으로 쑥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내 뱃속으로 들어있는 게, 뱃속에 있는 게,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온 게 벌을 받아서 가산세가 이렇게 뿔룩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게 가산세예요. 배 나오면 뱃속에 있는 게 가산세가 들어가지고 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 받는 거, 벌 받는 거. 그럼 벌칙이, 벌이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 어디를 타고? 목을 타고. 그래서 가산세는 세목이다. 가산세는 세금 속에 들어있잖아요. 세금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가산세도 성립이 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올해 이제 주의할 거. 자, 예전에는 여기 없어서 시험에 이렇게 낸 거고,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의 납세음의 성립 시기는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제 우리 시험은 이걸 물어볼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성립 시기는, 그럼 무신고, 내가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는 언제부터 가산세를 물릴 준비하는가? 신고 기한이 경과했을 때. 그래서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때부터 가산세를 물릴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이 시험에 예전에 13회 나올 때는 이런 법이 없어서 이런 지문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가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래야 된가? 가산할 그 세금이 성립이 되면. 아무 말 없으면 가산해야 돼. 그러면 내가 가산세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가산세가 따로 성립한다. 그 세금이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언제 성립하게 되는 거고,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했을 때 그때 성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부가라는 이야기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요. 이거 주의할 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지문을 조심하세요.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버리냐면,
수시부가 세목은 수시부가 하는 때 이렇게 내버려요.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예요. 그럼 수시부가는 재산세는 수시부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배웠잖아요. 과세 대상이 누락돼 가지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고지문이 작년 재산세 기출문제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과세 대상이 누락돼서 수시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문제 10번. 10번은 정답률이 78%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 생각하신 분이 2번, 4번, 5번에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2번, 4번, 5번에다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성립 시기를 물어보고 이거는 세무사 문제예요. 그 복잡하지도 않아요. 세무사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을 때 밑에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활용하세요. 이걸 여기만 가지고 막 풀러가니까 안 돼요. 언제나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철저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다. 그럼 원천징수라는 것은 은행이 복권 당첨자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떼니까 원천징수란 말이 나오면 그 돈을 뭐 할 때? 지급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자, 그러면 기억번호를 몰랐어. 그럼 이제 중간연합. 중간연합이라는 것은 1년 중에 반절이니까 반절이라는 그 기간이 끝날 때, 중간연합 기간이 끝날 때, 그러면 니은은 맞았네. 그럼 여기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들어간 거 찾으시면 돼. 그럼 2번하고 5번은 탈락. 이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라는 건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따라간다. 그러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 되면? 성립되면. 이것도 맞았네. 지방교육세는 나는 따라가는 세금이니까 잘 모르겠으면 몸에 지방은 따로 움직이는가? 내 몸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죠. 그럼 내가 움직이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이 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그럼 디귿도 맞았네. 자, 니은하고 디귿 두 개 다 동그라미 쳐놓고 보니까 3번이네. 자, 4번 가죠. 수시부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 함정을 팔 때 수시부가 납부일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사유가 발생되는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틀린 건 기역, 니을이 틀렸고 맞는 건 니은, 디귿이 맞았어요. 밑에 보기 있으면 보기를 최대한 먼저 활용을 하면서 풀면 정답률이 훨씬 높아져요. 11번 한번 가보죠. 또 성립 시기와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이제 9급 서울시 문제네요. 이때 2017년이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중개사 기출문제 29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자, 레저세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안 배웠죠. 안 배웠으니까 답을 한다. 그냥 무시한다. 나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말 걸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준다. 무시해버린다고. 이거 무시해버려. 그냥 지방소비세. 소비 배웠죠. 내가 소비하면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뭐 되면? 성립되면. 맞았네 이거는. 그다음에 주민세는 매년 몇 월 며칠? 7월 1일. 8월 1일 틀렸네. 7월 1일인데. 주민세는 7월 1일. 근데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주민세 답이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민세를 7월 1일이라 해서 이걸 답으로 만들어놨죠. 이게 정답. 서울시에서도 이게 정답, 우리 시험도 이게 정답.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움직인다. 따라서. 그러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 되며? 성립되며. 그다음에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이 됩니다. 다른 자격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가 정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12번. 12번 문제는 정답률이 83%밖에 안 났는데 여기서
2번과 4번에 하신 분이 계셔. 2번하고 4번에 하신 분은 문제 지문을 뭘 잘못 읽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과세 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여기까지만 읽으신 분,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 취득세는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 정부 결정, 재산세도 정부 결정,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납부. 그럼 답은 니은 디귿에서 4번 찍으신 분은 이거는 여기를 안 보고 푸시니까 그래요. 지방세를 골라라겠는데 국세 지방세를 몽땅 다 골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에다 답을 하신 분은 니은 디귿에서 이걸 안 보고 답을 풀었으면 좋은데 지방세를 골라라는 걸 알면서도 종부세를 지방세라고 착각했으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 지방세 구분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4번을 찍어놓고 실수로 틀렸어요 그래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똑같이 실수하시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틀리면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 알고 틀렸는지를 빨리 인식하고 내가 이걸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 느끼셔야 돼. 자, 지방세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취득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자, 그럼 국세를 먼저 X 그어. 국세 X 긋고 나니까 요 두 개 남았네. 둘 중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 신고 납부니까 정부가 결정한다. 내가 알아서 신고한다. 내가 알아서. 그럼 재산세는 보통 징수. 그럼 재산세는 내가 신고한다.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그럼 답은 디귿. 디귿 하나 3번 이게 답이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인데 24회 때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4번에다 체크하신 분이 엄청 많았어요. 학원에 와서 정답 맞추러 학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 4번에다 답을 해 오셨더라고요. 왜 4번 하셨어요? 4번이 답이잖아요. 그래요. 뒤에 지방세 안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험지 지방세 있네요. 그랬더니 언제 인쇄해놨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시험 볼 때는 지방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시험 끝나고 오니까 인쇄가 돼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런 황당하시게 그렇게 답변하신 분들 제가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도 아주 해맑게 저는요 이거 틀려도요 개수는요 넉넉하게 나오니까 걱정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인데 저거 하나 때문에 정답 합격이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 집에 못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 한 문제 차이가 1년을 좌우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쉽다고 너무 성급하게 붙이면 안 돼. 쉬울수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야 돼요. 어딘가 함정이 들어있어요. 어딘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걸 함정으로 팠던 거예요. 정부에서 결정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런 거지. 국세는 고르지 말라 그랬어요. 지방세만 골라라 그랬어요. 자, 13번. 13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3번은 정답률이 83%가 났는데 12번과 13번의 정답률이 똑같아요. 그 말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 12번이 이해 안 되신 분은 13번도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지문을 안 보시면 또 틀렸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하는 게 원칙인가요? 정부가 하는 게 원칙인가요? 정부. 자, 정부가 하는 게 원칙이니까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네, 1번은 맞았네요. 옳은 거니까 1번이 답이요. 자, 2번. 자, 소득세. 아무 말 없이. 소득세는 정부가 해주는 게 원칙인가? 내가 하는 게 원칙인가? 내가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부가 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제 취득세라는 것은 여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죠. 내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번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오면 요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 거예요. 4번 지문으로. 신고 납부 세목이지만
신고 납부 세목이지만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가 세금을 결정해 줘야 되는가? 정부가. 자, 그럼 됐죠요? 내가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통지하는 때 그래야 되는가요?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정부가 결정하는 때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지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내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지만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을 때는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조심하세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을 때는 확정이 안 돼. 그럼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을 때는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는 그 신고서를 받아는 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는 주는데 그 세금을 그대로 확정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정부는 그거 받고 나서 다시 몇 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한다.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지하고.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3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한다. 2번 300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한다. 3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한다요. 시험 볼 때는 고급 문제를 3개월을 2개월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 신고는 받아는 주는데 확정 효력이 없어. 확정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 받고 다시 정부는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지해라. 3개월 안에 결정 통지해라. 자, 5번 재산세. 재산세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정부가 알아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신고할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13번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14번부터는 잠시만 쉬었다 다시 진행을 하죠.